자, 안녕하십니까. 신영균 선생님입니다. 자, 2017학년도 선생님 커리큘럼에 대해서 고1 전용 커리큘럼입니다. 고1만을 위해서 선생님이 준비한 커리큘럼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알겠죠? 선생님의 모토는 수능 국어 한글만 알면 누구나 잘할 수 있다. 이게 목표예요. 알겠죠? 왜 이런 말을 선생님이 하는지도 얘기를 듣다 보면은 알게 될 겁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일단 선생님 소개를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을 처음 보는 학생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선생님 소개를 할게요. 선생님 전신 사진이에요. 굉장히 크죠. 그죠? 선생님 키가 181, 키도 크고 비율도 좋고 그야말로 훈남. 미안합니다. 그죠? 자, 이런 사람인데 자, 봅시다. 일단 선생님은 지금 현재 이투스 온라인에서 인터넷 강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선생님이 2014학년도에 인강에 이제 런칭 처음 시작을 했는데 국어 영역 신기록을 세웠어요. 그 이후에도 쭉쭉 이제 계속 성장해 가고 있는 그런 선생님이에요. 자, 그다음에 노량진에 오면은 이투스 학원이라고 있는데 이 노량진 이투스 학원에서 선생님 강의가 계속 마감이 되고 있어요. 학생들이 빨리빨리 이제 막 등록을 해갖고 수업 들으려고 마감되고 강의실이 꽉 차고 이 상태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자, 이제 선생님이 외부 강의들도 나가는데, 대치동, 그 다음 목동, 평촌, 일산, 요런 이제 교육특구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학원가가 가장 많이 형성되어 있는 이 지역에서 수업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지역 학원들도 역시 막 학생들이 먼저 등록하려고 막 마감나고, 이렇게 지금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쓴 책들이 있는데 서점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수능 국어 블랙라벨이라는 최상위권을 위한 책이죠. 여러분들 블랙라벨 수학 요거 들어봤을 거야. 이 블랙라벨 국어도 같은 출판사에서 같은 컨셉으로 만든 교재예요. 그 교재의 저자가 요 사람은 나. 그죠? 선생님이 이제 이런 책을 썼고, 그 다음에 쌩과 통하는 수능 기출이라는 기출 분석 문제집. 이런 거 이제 이투스 출판사에서 나온 건데, 이런 것도 이제 선생님이 썼고, 여러 가지 책을 쓰는 작업들도 하고 있어요. 그죠? 선생님은 이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은 수능 국어라는 걸 이제 맞닥뜨리게 될 텐데, 선생님 수능 국어, 내신 국어 이게 뭐가 다른 겁니까? 그것조차 잘 모르고 있을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내신 국어랑 수능 국어가 뭐가 다른 건지 그거에 대해서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 중학교 때까지는 국어는 그냥 한 가지였잖아, 한 가지. 그죠? 그냥 학교 시험 때 되면은 벼락치기를 하든 2주 전부터 준비를 조금씩 하든 그냥 학교 시험을 위한 국어 준비를 하면 됐었는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고등학생이 되면은 내신 국어와 수능 국어를 나눠서 공부를 해야 돼. 왜 그러냐면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내신 국어라고 하는 거는, 내신이라고 하는 건 우리 학교 시험을 말하는 거죠. 수능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전 국가적인 시험인 거고. 그죠? 이 내신 국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라고 하는 게 있죠. 시험 범위가 있다. 그죠? 예를 들면은 내가 배우는 교과서가 예를 들면 천재교육의 어느 부분이야. 그러면은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 하면 그 부분을 공부하면 되잖아요. 시험을 보러 가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출제를 해주시잖아, 선생님들이. 그런데 수능 시험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수능 시험은 시험 범위가 따로 없어요. 선생님, 시험 범위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합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뒤에서 말해줄 거야. 알겠죠? 결정적인 차이점은 얘는 시험 범위가 딱 주어져 있는데 얘는 시험 범위가 없어. 또 문제를 내는 사람들도 달라. 학교 내신 국어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들, 우리 학교 선생님, 우리 학교 국어 선생님이 출제를 하시죠. 그죠? 선생님 한 3분 정도가 이제 나눠가지고 10문제, 10문제, 10문제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나눠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해요. 그래서 우리 학교와 다른 학교의 내신 시험은 다를 수밖에 없지. 그리고 우리 학교와 다른 학교 교과서가 똑같다고 해도 시험 범위도 다르고 문제도 다를 수밖에 없지. 다른 선생님들이 만들었으니까. 알겠죠? 그런데 수능 국어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평가원에서 출제를 해요. 평가원이라는 말이 약간 좀 생소할 거야. 앞으로 많이 듣게 될 건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이거는 국가에서 출제하는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 무슨 사법고시, 행정고시 이런 고시 시험들 들어봤죠? 국가에서 내는 거거든. 이 수능 시험도 국가에서 출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나 다른 학교 학생들이나 저기 제주도 학생들이나 누구나 다 똑같은 시험지로 똑같이 시험을 보게 되는 거. 이게 수능 시험이란 말이지. 알겠죠?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내신 국어 같은 경우에는 벼락치기가 가능해요. 벼락치기가 가능해요. 예를 들면 국어 시험이 이제 일주일도 안 남았어. 그래도 그 시험 범위를 막 공부할 수가 있겠지.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시험 범위 자체가 없기 때문에 벼락치기가 불가능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준비를 잘해야 되는 거야. 지금부터 차근차근 수능 국어 준비를 해놓지 않으면은 고3 돼서 수능 몇 달 앞두고 지금부터 해봐야겠다. 이미 늦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시험의 성격 자체가 좀 다르다라는 걸 알고 시작을 해야 돼. 그럼 공부하는 방법도 당연히 조금씩 달라야 되겠죠. 알겠지?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선생님이 설명할 거는 수능 국어 이렇게 공부하면 망한다. 좀 말이 무섭죠? 근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수능 국어를 이렇게 공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건데. 알겠죠? 자, 일단 첫 번째. 감이 뛰어난 애들이 국어는 점수를 잘 받더라.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예를 들면은 수학 같은 경우에는 감으로 풀 수가 없죠. 내가 공식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영어 같은 경우에도 내가 해석을 해야 풀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국어는 다 한글로 써 있으니까 누구나 읽으면 대강의 내용은 파악을 해. 근데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잖아. 그죠? 그랬을 때 애들이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 오늘은 감이 좀 안 좋았어. 아, 오늘은 느낌이 좀 안 좋네. 이런 말을 해요. 그게 아니란 말이야. 감이 좋으면 점수가 올라간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럼 감을 올리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알겠죠?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자, 다음 두 번째. 배경 지식이 많이 쌓이면 점수가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 애들도 많아. 이 배경 지식은 뭘로 길러지는 거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많이 한 학생들. 책을 많이 읽으면 수능 국어 점수가 오르느냐? 완전히 아니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초딩 시절부터 어렸을 때부터 많은 독서를 한 애들은 기본적으로 어휘력이나 독해력이 좀 받쳐주기 때문에 다른 애들보다 글에 대한 이해력 자체가 좀 높을 수가 있어. 그러면은 당연히 점수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우리가 고1 때부터 수험생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학생들.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고 수학도 하고 탐구 영역도 할 게 너무 많단 말이야. 근데 다방면에 걸친 독서를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독서를 많이 해야 되겠다. 이거는 점수를 올리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진 않아요. 똑똑한 사람이 될지는 몰라도 수능 국어 점수를 많이 따는, 잘 따는 그런 사람은 아니란 말이지, 이게. 알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선생님, 지문학습을 많이 하면 점수가 오르지 않겠어요? 아니야. 이것도 애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왜? 시험 범위가 없다고 그랬잖아. 예를 들면 A라는 학생은 시를 100개를 공부했어. B라는 학생은 시를 500개를 공부했어. 그럼 B라는 학생이 무조건 수능 국어에서 시 부분을 잘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 어떤 시가 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 자체를 나는 많은 지문을 공부해서 내가 공부한 것 중에 제발 하나만 나와라. 이런 방식이면은 국어 공부에 투입하는 시간은 많아도 거기서 산출되는 결과가 거의 없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문학습을 많이 해서 점수 올리겠다. 소위 말하는 양치기라고 해야지 양으로 승부를 보는 요거 안 되는 거야. 그 다음 네 번째. 문제를 많이 풀면 점수가 오르지 않을까? 이거는 수학 같은 과목은 그럴 수 있어. 기본 공식 개념 배운 다음에 문제 적용 연습을 많이 해보면은 점수가 오를 수 있죠. 그지? 그런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똑같이 A라는 학생은 국어 문제집을 1권 풀었어. B라는 학생은 국어 문제집을 10권 풀었어. 얘가 무조건 얘보다 더 점수가 잘 나오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국어는. 왜?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결론은 하나야. 시험 범위가 광범위하고 정해져 있지가 않은 시험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찍어서 공부할 수는 없다는 얘기야. 양으로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아니라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지문학습 많이 하고 문제 많이 풀고 해서 점수 올리겠다 이러면 굉장히 좀 허무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야. 국어 공부 많이 하는데 점수는 맨날 똑같거나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알겠죠?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 돼,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수능 국어 이렇게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다. 뭘 해야 되느냐? 자, 일단 첫 번째. 완벽한 개념학습을 해야 돼요. 국어도 알아야 할 개념이 있나요? 개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선택지를 보니까 역설적 표현을 활용하여 어쩌고저쩌고 여기 나왔어. 그러면 역설적 표현이 뭔지 모르면 못 푸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를 들면 뭐 비문학 이런 데서 통시적 구성 방식을 활용하여 이랬을 때 통시적 구성이 뭔지를 모르면 못 푸는 거거든요. 이거. 지문에 영어로 치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영어 지문이 해석이 다 됐어. 근데 선택지에 단어가 영어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단어들의 뜻을 모르는 거야. 못 풀겠지? 국어도 똑같은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일단 개념학습을 완벽하게 해둬야 돼요. 그래서 선택지에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다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두 번째.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유형별이라는 게. 아까 말했듯이 수능시험에 올해 어떤 시가 나올지, 올해 어떤 소설이 나올지 이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다만 뭐가 있냐면은 문제 유형이 거의 고정이 돼 있어. 예를 들면 시라고 치면은 시적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묻는 문제, 그 다음 기억에서 미음 밑줄 쳐놓고 시어나 시구의 의미를 묻는 문제, 그 다음에 보기 박스에 뭐 시대적 배경이나 이런 걸 준 다음에 시의 내용을 보기 박스에 적용하는 문제, 그 다음에 표현상의 특징, 뭐 반어법, 역설법, 비유적 표현 이런 표현법을 묻는 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 유형이 거의 고정이 돼 있어. 알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지문이 나올지 모르는데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올지는 알고 있으니까 그 문제 유형별로 풀이 방법을 공부를 하는 거야. 이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애들은 이런 게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고 그냥 막무가내로 막 한단 말이야, 공부를. 그러면 안 되겠죠. 알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실전 문제풀이 연습. 이제 개념학습하고 문제 유형별로 어떻게 푸는지 배웠고 그러면 이제 실전 문제풀이 연습을 하는 건데 이 실전 문제풀이 연습에서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용 어떤 문제집들 있죠. 보통 수능, 국어, 기본편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집들을 가지고 실전 문제풀이 연습을 하게 돼요. 물론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인 애들은 고등학교 3학년 형 누나들이 푸는 시험지를 바로 풀 수도 있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선생님의 고1 커리큘럼의 목적도 그거야. 고3 시험지를 봐도 쫄지 않고 풀 수 있는 실력을 완성하는 거. 이게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해봐. 친구 중에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애가 있어. 걔가 고3 수능 시험지를 만약에 이렇게 딱 보면 풀 수 있을까 없을까? 풀 수가 있어요. 국어도 그런 과목이야. 근데 예를 들면 수학이야.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배운 애가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시험지를 풀 수 있을까요? 못 풀어요. 왜? 안 배웠으니까. 그런데 국어하고 영어는 배웠다 안 배웠다를 떠나서 실력이 갖춰지면은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시험지를 던져줘도 막 다 맞고 하나 틀리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실전 문제풀이 연습은 일단은 차근차근 기본적인 걸로 하되 점점 수준을 높여가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풀이 연습을 하면 돼요. 알겠지?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실전 모의고사 연습. 이제 실전 모의고사. 이 모의고사 연습을 이제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1학년이 무슨 모의고사를 풉니까? 모의고사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서 9월 달부터 파이널 공부할 때 푸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망하는 거야. 국어 영역은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언뜻 말했지만 몰라서 못 푸는 그런 문제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1학년 때부터 이미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해야 돼. 실제로 선생님이 현장에서 1학년 제자 중에서 이런 애가 있어요.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많이 했더니 일단 얘가 뭐가 되냐면은 국어 문제가 몇 문제인지도 사실 여러분들 잘 모르죠? 수능 문제는 45문제야. 그걸 80분 안에 마킹까지 다 해야 돼. 대다수의 학생들은 첫 모의고사 볼 때 시간 안에 죽어도 못 풀어. 왜? 그런 시험이 익숙하지가 않거든. 그래서 선생님은 아예 1학년 학생들부터 실전 모의고사 연습을 시켜. 그러면 그 현장 강의 그 학생은 어떠냐면은 자꾸 연습하다 보니까 일단 시간 안에 무조건 풀어. 그 다음 두 번째, 모의고사 푸는 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떤 문제 유형이 출제되는지도 머릿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어. 이런 게 돼 있다 보니까 이제 3학년 시험지를 던져줘도 막 95점 이상씩 나온단 말이야. 3학년 시험지로도 1등급을 맞을 만한 그런 실력을 이미 갖춰놨어요. 현장 강의 1학년 학생들이.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단 말이지. 되겠죠? 그러려면 나는 모의고사는 3학년 때부터 하겠다 이런 생각 집어치우고 1학년 때부터 나는 모의고사 연습을 해서 1학년 때 이미 3학년의 실력을 갖춰놓겠다. 그러면 고2 올라가고 고3 올라가서 되게 편해요. 대다수의 학생들이 고3 올라가서 그때부터 부랴부랴 막 국어 공부하고 이러거든. 여러분들은 미리 준비된 상황에서 고2, 고3으로 올라가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실력을 선생님이 갖춰주기 위해서 커리큘럼을 마련을 한 건데 선생님 커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선생님의 고등학교 1학년 전용 커리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일단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야 되는 필수. 수능 입문 과정이에요. 입문. 그러니까 아주 기초 과정이 되겠지. 기초 과정. 일단 여러분들은 수능 시험에 뭐가 나오는지도 사실 잘 모르잖아. 1번부터 5번까지 뭐 나와?
모르겠지? 화법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6번부터 10번은 모르죠? 작문이라는 게 나와. 그 다음 11번부터 15번까지 문법, 그 다음에 비문학, 그 다음 문학 이런 것들이 나와. 근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는 주로 뭐만 배웠어? 문학 중심으로만 배웠지. 시나 소설이나 이런 것 중심으로 배웠잖아. 그런데 이제 수능 시험에는 그런 다방면에 걸친 여러 파트들이 이제 문제로 등장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이 강의 수능 국어 10시간의 기적 이 강의가 이투스 내에 고등학교 1학년 강의 중에서 가장 많이 학생들이 들었던 강의예요. 이게 작년에. 알겠죠? 선생님의 대표적인 강의인데 수능 국어 10시간의 기적, 10시간을 투자해서 기적을 만들어보자라는 이게 강의 제목이에요. 이 강의가 있어. 여기서 뭐 하냐면은 수능 국어 전 영역의 기초를 배우는 거야. 화법이라는 건 이런 거야. 작문은 이런 거고 문법은 이런 건데 이런 개념을 알아야 돼. 이런 걸 다 배우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 10시간의 기적은 두 가지로 나눠져요. 개념편이 있고 그 다음에 심화편이 있어. 말만 들어도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개념편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로 우리가 수능 국어에 알아야 되는 필수적인 개념 있죠? 그거에 대해서 전 영역 쫙 다 배우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심화편이라고 하는 거는 얘에 비해서 문제의 양이 좀 많은 거야. 이제 직접적으로 문제 풀이 연습에 들어가는 그 과정이 심화편이 되는 거야. 알겠죠? 이 수능 국어 10시간의 기적 선생님이 만들어서가 아니라 진짜 좋은 강의야. 알겠죠? 이거 목동이나 대치동에서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이런 학생들한테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강의예요.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들어두도록 하세요. 그러면 2학년, 3학년 가서 국어 영역 거의 날로 먹을 수 있어. 알겠지? 자, 요거를 이제 개념편, 심화편을 듣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능 워밍업을 위한 영역별 강의들이 있어요. 영역별 강의 선생님이 4가지를 준비했는데 일단 첫 번째, 외국인도 이해하는 수능 국어 문법. 이 말 딱 들으면 뭔가 뉘앙스 뭔지 알겠죠? 문법이야.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파트, 문법. 근데 선생님이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 외국인도 이해하는. 이 얘기는 뭐야? 아주 쉽게 강의를 하겠다는 얘기지. 외국인도 한국어만 알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쉽고 재미있게 수업을 할 거야. 알겠죠? 문법 강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12주제로 끝내는 문학 강의가 있어요. 문학을 수능에 잘 나오는 12가지 주제로 선생님이 묶어버린 거야. 그 안에서 이제 그 주제 안에서 수능 시험에 어떤 지문이 출제되게 되는 거지. 알겠죠? 요 강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유형으로 끝내는 독서. 유형별로 독서라고 하면 비문학을 말하는 거야. 비문학. 여러분들 아직 비문학이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비문학이나 문학이나 문제 개수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 학교에서는 문학 중심으로 배우지만 그래서 우리가 비문학도 공부를 비중을 두고 해야 되는데 이 비문학 파트가 쉽게 말하면 설명문, 논설문 이런 글들이야. 그거를 선생님이 유형별로 딱딱 묶어놨어요. 그래서 그 유형으로 끝내는 독서 해가지고 선생님이 강의를 준비를 해놨어. 자, 그 다음에 8시간 만에 끝내는 화법과 작문. 이 화법하고 작문이 수능 시험에 합쳐서 1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도 문제를 틀리는 애들이 많아. 왜? 학교에서 배운 적이 없어, 이 부분은. 알겠죠? 이 부분은 선생님이 딱 8시간 만에 간단하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강씩, 하루에 한 강씩 들으면은 한 8일 만에 끝낼 수 있게 이렇게 강의를 준비해 놨어요. 알겠죠? 이게 이제 영역별 심화 강의라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선생님 강의의 스타일이 어떤지 그걸 보고 싶으면 지금은 선생님이 여기 앞에 학생들이 앉아있지 않기 때문에 농담도 거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선생님 커리 설명을 하고 있잖아. 선생님 수업의 가장 큰 특징은 굉장히 재밌다는 거야. 계속 깔깔거리면서 빵빵 터지는데 수업 끝나고 나면은 배운 게 굉장히 많은 그런 강의인 게 선생님의 특징이란 말이야. 여러분이 선생님 강의를 그 어떤 스타일을 보고 싶으면은 기초를 잡는 무료 특강이 있어요. 이 무료 특강은 진짜로 무료예요, 무료. 돈 안 내도 들을 수 있는 거. 알겠죠? 요걸 한번 들어봐봐. 이게 뭐가 있냐면은 수능 국어 기출 분석. 선생님, 저희가 보기에는 수능 국어면은 이거 고등학교 3학년형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렵잖아요. 아니야. 들어보면 알 거야.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는 걸. 알겠죠? 이 분석 강의가 있는데 1회 독으로 한 번만으로 끝내는 국어 기출 분석. 왜 이렇게 제목을 지었냐면은 많은 학생들은 기출 문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막 2회독, 3회독, 심한 애들은 5회독까지. 5회독이 뭐야? 5번을 반복해서 보는 거야.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 필요가 없어. 한 번에 끝내는 거야, 한 번에.
알겠죠? 그래서 1회 독으로 끝내는 국어 기출 분석이라는 무료 특강이 있어요. 이 무료 특강을 보면서 아, 선생님이 저런 식으로 강의하시는구나. 아, 국어 공부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배울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다 준비를 해놨어. 여러분들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국어 공부를 아마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거야. 고등학교 1학년 때 국어 공부 비중이 어떻게 되면은 보통 내신의 한 70%, 그 다음에 수능의 한 30%, 요 비중을 두고 공부하게 될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근데 이거는 안 돼. 거의 90% 이상의 학생들이 평소에는 국어 공부를 안 해요, 고1 때는. 그러다 언제만 하냐면 중간고사 기간에 잠깐. 그리고 또 국어 공부를 안 해. 그리고 기말고사 기간에 잠깐. 또 방학 때 막 놀아.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 기간에 잠깐. 이런 식으로만 해. 그거는 이제 내신 공부만 하는 학생들인 건데 거의 90% 이상이 그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3학년 올라가면 매달 모의고사를 보게 돼. 모의고사라고 하는 게 수능 연습하는 거거든. 전국 등수 나오고. 그걸로 결국은 대학을 가는 건데 평소에 내신만 하는 애들은 3학년 올라가면 고생 많이 해요. 알겠죠? 그래서 내신에 비중을 두고 공부를 하되 시험 기간이 아닐 때는 수능 공부도 좀 해야 되는 거야. 중간고사 기간인데 막 수능 공부에 올인하고 이러라는 게 아니라 중간고사 기간에는 학교 내신 공부. 그래서 중간고사 기간 끝나면 슬슬 수능 공부. 그러다가 기말고사 기간에는 또 학교 내신 공부. 그러다 기말고사 끝나면 슬슬 수능 공부. 그 다음에 방학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수능 공부에 올인. 이런 식으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를 잘 할 수 있게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를 준비를 잘 해놨으니까 선생님 고1 전용 커리큘럼 잘 따라오면은 우리의 목적은 그거라고 그랬어. 고3 수준의 실력을 만든다. 고3 수준의 실력을 완성한다. 그래서 3학년이 됐을 때, 고등학교 3학년 됐을 때 좀 국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하는 게 선생님 강의의 목표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커리를 다 설명을 해줬으니까 선생님하고 같이 수능 국어 공부 열심히 잘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 강의에서 봅시다.